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최대 30cm가 넘는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도심과 농어촌 지역에서 피해가 속출했고 출근길 혼잡도 빚어졌습니다. 특히 이번 눈은 전남 서남권 지역에 집중되면서 전라남도가 피해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앞으로도 눈이 더 올 것으로 보여 추가 피해가 없도록 지도 점검을 벌였습니다. 순천시의 신청사를 짓기 위한 계획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는 2025년 개청을 목표로 첫 삽을 떴습니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전남의 주요 선거구별로 입지자를 소개하는 순서 준비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흥, 보성, 장흥, 강진의 상황을 살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전남뉴스입니다. 전남을 중심으로 많은 양의 눈이 내리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출근길 교통 혼잡과 교통사고가 잇따랐고 한때 여객선 운항이 통제돼 바닷길이 묶이면서 불편을 겪었습니다. 보도에 장혜원 기자입니다. 목포과학대학교 인근 사막로 일대입니다. 빙판길로 변해버린 도로에서 차량들이 엉금엉금 제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눈이 내려 도로가 꽁꽁 얼면서 출근길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르막길을 지나는 화물차는 바퀴가 헛돌 정도로 바닥이 미끄러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시민들이 나서 차량을 밀어보지만 역부족입니다. 현장 직업이라서 그 시간대 맞춰서 가야 되는데 계속 지금 못 가고 있는 상황이 지금. 이제 빨리 가야 되는데. 전남은 지난 20일부터 22일 사이 대부분 지역에 대설특보가 내려지면서 곳곳에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적설량은 순천이 1.3cm로 가장 적었고 영광이 32cm로 가장 많았습니다. 사흘 연속 내린 눈 때문에 곳곳에서는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나주 방면 무안공항 고속도로에선 6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4명이 경상을 입는 등 42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구례와 화순, 진도와 목포 등 도로 8곳은 한때 진입이 통제됐습니다. 기상 악화로 바다에선 10개의 항로에서 여객선 13척의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영암에서는 돈사 지붕이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일부가 떨어져 내렸습니다. 전남 소방본부는 눈길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안전사고에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습니다. 일단 교통사고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낙상사고나 이런 게 좀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상당국은 23일 이른 아침까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눈이 그치겠지만 당분간 한파는 이어질 것으로 보고 건강관리를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헬로TV 뉴스 장혜원입니다. 목포시가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이른 새벽부터 공직자들이 나서 제설 작업에 나섰지만 출근길 교통 혼잡은 여전했습니다. 목포시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22cm 넘게 눈이 쌓이면서 제설 차량 6대를 가동해 주요 간선도로와 경사로에서 눈을 치웠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설 차량 진입이 어려운 이면도로는 소형 제설기 5대를 투입해 제설 작업을 펼쳤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목포에서는 밤새 내린 눈이 빙판길로 변하면서 대로변에서도 출근길에 차량이 헛돌거나 엉금엉금 기어가는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전남 서부권역을 중심으로 많은 양의 눈이 내린 가운데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시설하우스 현장을 살폈습니다. 김 지사는 영암 신북면 시설하우스 현장을 찾아 노후 비닐하우스와 축사 지붕에 쌓인 눈 치우기, 하우스 주변 배수로 정비, 월동작물 보온 등 농가 지도에 집중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남도는 농작물과 시설하우스 피해 조사를 실시하고 복구 지원 계획을 수립해 재해 보상에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관리할 방침입니다. 순천시 신청사 기공식이 장천동 신청사 부지에서 열렸습니다. 22일 열린 기공식 현장에는 노관규 순천시장과 정병혜 시의장, 시공사인 금호건설 컨소시엄 대표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신청사는 오는 2025년까지 장천동 시청 옆 2만 7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조성되며
6개 건물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현재 시청 건물은 2026년 1월쯤 철거를 시작해 지상은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고 지하는 주차장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왕 확정은 됐지만 장소를 조금 더 고심했으면 좋았을 건데 하는 아쉬움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제 저 부분들은 정부가 풀고 있는 동천과 옥천 그리고 저 위에 있는 와룡 저수지까지를 포함해서 이 문제들이 영역이 완료되면 원도심 문제까지를 같이 풀어야 될 겁니다. 시청사 개공과 함께 우리 할 일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LG 헬로비전에서는 각 선거구별로 주요 입지자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주로 농어촌 지역으로 형성된 전남의 고흥, 보성, 장흥, 강진에서는 모두 7명의 입지자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출마 예정자들을 송하영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하나의 선거구로 묶인 고흥, 보성, 장흥, 강진. 네 지역은 한반도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지만 서로 정서가 달라 한 번도 한 선거구에 묶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20대 총선에서 두 선거구 모두 인구 하한선에 미달되면서 한 선거구로 합쳐졌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민주당에서는 6명이 출마가 예상되는데 현역과 도전자들의 치열한 경선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고흥 출신의 김승남 의원은 지난 1993년 민주당 이기택 총재의 비서로 활동하면서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국회에 입성한 뒤에는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을 거쳐 국회 농식품부 간사로 있습니다. 최영호 풀뿌리 민주연대 공동대표는 보성 출신으로 공직 생활 이후 시민사회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광주광역시 남구청장과 한국전력 상임감사 등을 지냈습니다. 문금주 전 전남도 행정부지사도 역시 보성 출신으로 오랜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정치 입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 전 행정부지사는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책관 등을 역임했고 현재는 조선대학교 대외협력 외래교수를 맡고 있습니다. 조재환 전 초당대학교 겸임교수는 장흥 출신으로 30여 년 동안 공직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조 교수는 장흥군 지방서기관을 지낸 뒤 20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전남특보단장을 맡아 활동했습니다. 한명진 순천대학교 석좌 교수는 보성 출신으로 공직 생활 중 예산과 회계 등 경제 분야에서 경험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교수는 방위사업처 차장과 기획재정부 정책기획관 등을 지냈습니다. 고흥 출신의 김수정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30년 동안 정당인으로 활동하며 지역에서 입지를 다졌습니다. 김 부의장은 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을 거쳐 현재 한성대학교 특임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여당에서는 국민의힘 후보가 일찌감치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선거 전에 뛰어들었습니다. 고흥 출신의 김화진 국민의힘 전남도당 위원장은 지난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등 지역에서 정치 기반을 넓혀왔습니다. 20대 대선 당시 국민의힘 전남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았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전남 동부권에서는 고흥과 보성, 서부권에서는 장흥과 강진으로 구성된 이번 선거구. 각기 다른 정서로 출신 지역에 따라 엇갈린 표심이 나타날 수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현직의 수성일지, 새로운 인물의 탄생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TV 공동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전국 각지가 지역 소멸 문제에 대한 해법 마련에 분주한 가운데 문화가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케이블TV 공동기획 이번 시간에는 양평군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양평군 아트로드 조성 사업이 지역의 활력소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딜라이브 신승훈 기자입니다. 2차선 길을 따라서 주변에 전시 공간이나 갤러리 카페가 들어서 있는 국지도 88호선 일대입니다. 강상면과 강화면으로 이어지는 이 도로변에는 과거 20여 개의 문화예술 공간들이 자리했습니다. 이후 지난 2012년 520억 원 규모로 추진된 남한강 예술특구 조성 사업이 무산된 후 다수의 공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단순히 문화예술 작품을 전시 판매하는 것으로서는 이 시설을 운영할 만한 충분한 경제적인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예술인들의 작업 공간과 전시장들이 남아있어 다시 한번 아트로드를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출범한 강상 강화 아트로드 포럼은 올해 두 번째 행사를 열었습니다. 포럼 측은 아트로드라는 이름으로 예술 작품들의 전시 공간을 확보하고 일반 관객들의 참여를 쉽게 하는 문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불특정 다수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장소, 복합문화 공간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최대한대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민선 8기 양평군의 핵심 과제에도 담긴 아트로드 계획은 양평군의 문화도시 사업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될 전망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용역에 따라 강상과 강하, 양강섬, 굴림미술관 등의 문화 인프라를 연결하는 방안이 모색 중입니다. 그 양평 예술인에 대한 DB 작업을 시작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업과 더불어서 저희가 이번에 용역하는데도 설문이나 공청회를 통해서 양평군 국민들이 어떤 방향을 원하는지 그런 걸 좀 같이 좀. 문제는 양평군이 올해 보통교부세와 부동산 교부세 등에서 393억 원 등 모두 600억 원 규모의 세수 감소가 우려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내년 신규 사업이 사실상 모두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 아트로드 사업의 재추진도 이 같은 맥락에서 예산 확보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신승훈입니다. 관광을 주제로 한 남북권 광역화 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2일 경남과 부산, 광주, 울산 등 남북권 5개 시도와 업무 협약을 맺고 앞으로 10년 동안 해당 지역에 3조 원을 투자해 광역관광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남을 중심으로 한 남서권은 문화와 예술, 섬진강을 낀 남중권은 웰리스와 휴양, 부산이 거점인 남동권은 해양과 문화 특화지구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한편 전남은 1단계 사업으로 내년부터 4년 동안 하루 더 머무르는 남해안을 목표로 해남 땅끝에는 수상 공연장을, 순천은 갯벌 치유시설 조성 등 모두 1조 3천억 원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올 한 해 우수한 실적을 낸 기업과 투자 유치를 끌어낸 지자체를 평가하는 2023년 일자리 경제 한마당이 개최됐습니다. 22일 전남도청 왕인실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전남 지역 기업과 각 지자체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일자리 우수기업 20곳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지자체에 대한 시상이 이어졌습니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곳에는 한 기업당 2천만 원이,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 투자 유치 등으로 성과를 인정받은 지자체 19곳에는 한 지역당 최대 2천만 원이 전달됐습니다. 목포 시내버스 대체기가 210억 원의 노선권을 매입하겠다고 나선 목포시의 입장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버스회사 측에 노선권 기부 체납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목포 시내버스 대체기는 22일 목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론화위원회에서 전문 감정기관에 의뢰해 받은 노선권 감정액 210억 원은 감정평가 방식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유일한 근거로 삼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론화위원회가 제시한 감정평가액을 받아들일 수 없는 만큼 버스 회사의 기부 체납을 통해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박석훈 해양수산부 차관이 전남 목포를 찾아 민생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박 차관은 22일 목포 동부시장을 찾아 수산물을 직접 구매하고 전통시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했습니다. 박 차관은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수산물을 지역의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했습니다. 연일 한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해양수산부가 저수온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했습니다. 해수부는 22일 정오를 기해 인천과 경남 거제 등에 예비주의보를 내리고 전남 영광 나궐도부터 신안 효지도까지 이어지는 서해 중북부 연안에는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와 함께 비상대책반을 운영하고 어장관리 요령 지도와 점검 등 현장 대응반 활동을 강화할 방침입니다.